나는 판문점을 통해서 갈 거예요. 오, 불법이잖아. 안 되잖아요. 야, 유엔사와 한국 정부는 안 된다. 유엔사가 허락을 안 불어예요. 해주지. 자, 외교 문서를 보내요. 아, 판문점 앞에 와서 연설을 했어요. 살길이다. 조국 통일 이룩하자. 밤이 지새도록 단식을 하고 있을 김수경 학생과 여기에 동참한 세계 평화예보 인사들을 단식 기자간에 농성을 했다고? 아니 돌아올 때는 이 중국이나 일본 이렇게 경유해서 와도 금방 오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왜 판문점은 꼭 통해서만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북했던 목적이 뭐예요? 통일을 위해서 분단된 두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방북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이제 한국으로 귀국할 때에는 그것이 또 통일의 상징이어야 되는 거예요. 돌고 돌아서 갔던 그 길을 그냥 한 걸음 네 걸음은 바로 되는 거잖아요. 이런 또 상징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에 귀환하겠다 한 날이 7월 27일이거든요. 네. 그날이 정전협정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이런 상징적인 날짜를 맞춰가지고 그리로 이제 들어오려고 한 거죠. 그다음에 거기 수많은 기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딱 넘는 이거보다 더 큰 퍼포먼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로 질 수는 없죠. 넘는 순간에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쪽에서는 체포되거든요. 그 모습까지 보여줘야지 이 퍼포먼스가 완성되는 거죠. 북한도 판문점을 통해서 임수경을 내려보내길 원하고 있었다라는 게 이번에 그 비밀이 해제된 외교 문건에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북한이 7월 20일에 남측에 전화 통지문을 보냅니다. 임수경 학생이 판문점으로 가려는 건 끊어진 민족의 혈맹을 이어보려는 애국적 소행이다. 판문점으로 갈 수 있게 해줘라. 북한이 우리 쪽에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돌아갔을 때 신변 담보도 해줘라. 내무부 장관이나 총리 명목으로 안전 보장을 해줘라. 우리가 지켜볼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자기네들이 보내는 그랬던 거예요. 거? 그러니까 네. 어떻게 북한의 이 요구를 대했을까가 또 문건에 공개가 됐어요. 대한민국의 허가 없이는 어떤 사람도 비무장지대를 거쳐 한국 영토 내로 출입할 수 없다. 라는 원칙을 당연히 우리 쪽에선 밝혔고요. 무단으로 방북한 뒤 판문점으로 입국하는 걸 허용할 경우에 위험한 선례가 생길 수 있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다가 남북 간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으로 유엔사도 반대를 했다라는 입장이 지금 공개가 됐고요. 오지 말라가 아니잖아요. 아, 예. 얼마나 오지 말라는 반대로 돌아와라는 거죠. 비행기 그리고 타고 가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판문점을 건너온다면 이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라는 입장을 당시에 문건으로 작성했던 게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정전협정 위반이 되는구나. 사실 이제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민감했던 게 불법 방북한 루트가 아니라 불법 방북한 사람이 판문점을 통해서 오는 거를 인정하게 되면은 그 활동 자체를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처럼 되고 또 북한이 이제 공세를 하는 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견뎌내기가 이제 싫었던 거죠. 박수 치면서 받을 수도 없잖아. 그리고 북한은 사실 그때 그 7월 27일 날 아침부터 이미 이제 그날을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거의 임수경 그리고 또 이제 문규현 신부도 그때 같이 이제 방북해서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남쪽으로 그냥 밀어내겠다는 거였고 우리 쪽에서는 막고 있었고 서울에서는 또 학생들이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뭐 가자 판문점 이래가지고 또 판문점 그 가는 길을 또 막고 여기 통일로에서 막 막고 아수라장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이걸 절대로 허용을 할 수 없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공개된 문건에 시간대별 상황 일지로 상세히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7월 27일 날 임수경 관련 판문점 동향 이런 비밀 문건에 보면 아침 8시 반에 벌써 북측 군정이 군사정전이어가 650명이 오늘 JSL로 들어가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인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북측 지역 출입에 반대하지 않겠다. 우리 쪽에서 이제 얘기는 해줘요. 이 상황을 시시각각 이제 서울의 상황실로 보고를 합니다. 13시 16분 임수경이 통일각 앞에서 연설. 13시 55분 임수경 연설을 끝내고 판문각 안으로 북측 판문각 건물로 다시 입장한 거예요. 그리고 15시
점심 식사 후 3, 3, 5 통일각 및 판문각 주변으로 밥 먹고 나서 다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북 회담이든 이런 남북 간의 어떤 상황이든 또 평양에서 회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화 통신을 통해 가지고 가장 먼저 보고를 해야 되는 건 상황 보고입니다. 이거 안 하면은 뭐 알 수가 없어요. 서울에. 근데 이게요. 얼마나 긴박한 거냐를 지금 제가 느끼는 게 분단위가 돼 있잖아요. 16분, 네. 17분 뭐 이렇게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측 입장은 애매한 게 이거 계속 안 받아? 어떻게 해? 그렇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안 받아준다고 하니까 임수경 씨는 단식 농성에 들어가요. 근데 이 단식 농성이 당시 북한 사회에 또 다른 큰 충격을 준 게 뭐냐면 배급 끊기면은 자연스럽게 단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조선에서는 이 시위와 항의의 그런 표현으로 단식을 하는구나. 없는 거구나. 라는 충격을 줬다고 해요. 밥 달라고 시위는 해도 밥을 끊으면서 시위하는 건 본 적이 없으니까. 밥 먹는다고. 그때 그 단시간은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영화로 계속 보여줬거든요. 네. 그때도 그것도 기가 빠지는 장면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북한 평양 주민들이 그때 보약이고 보약 다 해서 그것도 보내준 것도 또 국까지 방영을 다 했어요. 아, 임수영 씨한테 네, 보약 다 전달하는 거. 그래서 우리도 생각을 한 게 집에서도 임수경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왜 굳이 돌아가려고 할까? 수령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고 다 했는데 여기 살지. 여기도 편하겠는데 혹시 또 그렇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면 사형이나 총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상식으로는 가난하고. 가면 이제 감옥에 잡혀서 이제 교수형이나 이런 총살을 당하겠는데 굳이 왜 가려고 하나 여기서 살지? 굳이 왜. 이런 사고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대학에서 이제 같이 동행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단식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 그분들은 무슨 죄라고. 혼자 단식을 한 게 아니고 연대의 표시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다 같이 단식을 했거든요. 야. 근데 이 친구들은 무슨 통일의 꽃 한 대만 아까처럼 무슨 꿀단지요, 무슨 보약이요, 인삼, 산삼을 갖다 주고 이 사람들은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굶었다고 하면서 보약 하나 받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투덜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빌었을 것 같아. 그냥 카. 그러니까 북한은 그때 그 자기의 체제 선전을 활용하는 그런 기회로 여겼습니다. 선전선동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북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북한이 임수경 통일의 꽃 임수경이 이제 판문점을 통해서 귀환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남선 괴뢰도당의 방해 작동으로 지금 가지 못하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누가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고 누가 진심으로 통일을 바라지 않는가를 잘 알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대해서 맹비난을 했거든요. TV를 통해서. 그때 진짜 모든 사람들이 남순 일당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어린 처녀를 왜 안 받아주냐? 그랬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어찌됐건 임수경은 판문점에서 5일 단식을 이어가다가 이 단식을 일단은 멈춥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으로 철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라고 해서 다른 루트로 귀환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판문점 귀환을 포기한 건 아니죠? 아니죠. 북한 당국이 이 패를 놓칠 리가 없죠. 당시에 평양으로 돌아간 다음에 그 이후의 과정이 좀 궁금했거든요. 외교 문건을 통해 공개가 됐어요. 북한이 임수경의 판문점 귀환을 위해서 남북 적십자 간의 실무 접촉을 먼저 제의했고요. 북한은 이 전방위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한 겁니다. 두 번째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한국의 이제 국토통일원 장관에게 실무 접촉하자라고 곧바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측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 다 정전협동 위반이다라고 다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북한이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임수경이 자신이 살던 거주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유엔사에 8월 15일 귀환 날짜를 그냥 일방 통보를 해버립니다. 북한이. 그러자 유엔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단호하게 또 거절합니다. 그건 당신들 입장이고 그 유엔사 문건에 보면 당신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분정의 기록은 자 보시죠. 당신 측과 대한민국의 동의에 의해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그 누구도 넘는 것을 국제연합군이 방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당신 측은 문제의 남한 학생이나 또는 그의 동행자들이 공동경비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입장, 유엔사 측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임수경은 8월 15일에 북한이 통보한 날짜에 판문점을 통해서 왔습니다. 걸어서 46박 47일 만에 판문점을 넘어서 귀환하게 됩니다.